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웨이 소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남희영 변호사님 나와 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전문의 이동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집에서 네. 집에서만 네, 집에서 딴 안 나가셨죠? 못 나갑니다. 요새 막 다 어렵잖아요. 갈 데가 네, 없습니다. 내과는 좀 잘 돼요? 내과도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집에 계시나?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계속 잘 끼고 다니시면 우리나라의 내과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건강 검진은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마음으로 손을 좀 안 씻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건강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뱅뱅 사고되어 있습니다. 푸른 내과? 푸른 나무 내과입니다. 푸른 나무 내과입니다. 네. 선착순 300분은 무료로 진료해 주신다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남 변호사님 어떠세요? 뭐가요? 소송이 좀. 아, 소송요? 네. 어쨌든 올해는 이제 대법원 결론이 나겠죠. 네네. 상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웨이 재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아니 지금 평상시보다는 소송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요. 지금 대부분 재판 다 연기되고 있죠. 네. 재판. 그래서 집에서 많이 드신 거예요? 그렇죠. 재택근무. 네, 재택근무 하고 있죠.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전문직들도 다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그럼 가볍게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차, 2차 다 이겼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 대법원. 이제 코웨이 네. 재판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판결 안 나왔어요?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해서 네. 그 니켈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증거가 없다, 네. 그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고, 다만 계약 관계에서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상 그 니켈이 한 대든 두 대든 10대든 나왔으면 그걸 소비자들에게 다 알려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권, 선택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방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논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법원에서 법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이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학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질환이, 이 증상이 니켈을 음용해서 생겼다라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모델을 사용한 모든 사람들을 통계를 내야 돼요. 만약에 그 기간, 그 정수기를 사용한 기간 동안 새롭게 생긴 질환이 있는지, 새롭게 생긴 증상이 있는지 이걸 다 통계를 내서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이게 입증이 가능하지, 개인이 나는 이 기간에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이거를 진단해 주세요 하면 어떤 의사도 그거를 진단서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제가 처음부터 그걸 예상을 해서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끝내 전수조사는 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누가 그 회사에서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들한테 불리한데 누가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는 잘 응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진단서를 떼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료비를 돌려주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써 충분히 자기는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전수조사를 다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론은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어려운 대기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본인이 의학적 소견을 만들어 와야 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의사 찾아내요. 근데 다 그게 써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잖아요. 대기업하고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 문제고, 그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소비자가 되게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소비자가 이겼다고 판결을 해주면 또 대형 로펌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1차, 2차 얘기니까 네. 이제 또 그 아주 자주 보는 로펌이 등장하죠. 네, 김현장이 나오죠. 네. 1심, 2심은 이제 법무부인 광장에서 하다가 이제 김장으로 바뀌었죠. 네. 광장도 작은 로펌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꿨을까? 코웨이가 소비자들한테 그 위자료를 100만 원 주라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네네. 그래서 저희들의 100만 청구보다는 원이라고 훨씬 그러거든요. 적은 금액이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웨이가
굳이 대법원에 김현장을 들이댄 이유는 이제 지금 잠재적인 어떤 피해자, 잠재적 원고가 이제 이게 8만 개가 팔린 제품 8만 아닙니까? 팔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7만 9천 명의 그 소비자분들은 수면 밑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코웨이가 걱정하지 않았을까? 대법원에서 만약 확정이 돼 버리면 그 이제 그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 원천 봉쇄해야 되지 않겠나? 이 판결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고장이라고 하잖아. 상고 이유서가. 네네. 네, 저희가 항고를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네. 항고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소송에서 이겨서 한 3천 명한테 100만 원씩 주면 나머지 7만 명한테도 돈을 줘야 된다. 어? 그게 그러면 이유예요? 그러면 회사에 막중한 부담이 된다. 이게 항고 이유서에 넣었더라고. 정말 솔직하게 쓰셨네요. 네. 네네네. 솔직담백하게 네, 쓰셨네요. 8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김현장에서 하는 요지는 이게 확정이 되면 800억 내놔야 되는데 이게 그럴 사건이냐? 라고 정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물로 보는 거죠, 소비자들. 처음에 코웨이 사태를 보면은 피부병이 많았잖아요. 네, 피부 질환이 이제 그 비율상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위장 질환이라든지 뭐 알러지 질환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카페에서 되게 그때 흥분했잖아요. 사례들을 많이 모았는데 혹시 이게 내가 물 때문일까요? 라고 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쥐실험에만 보고가 돼 있어요. 니켈을 음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산이나 뭐 불임, 조산 이런 것들이 동물 실험에만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보고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가능하지 사람으로 않을까. 실험을 했어. 그죠? 뭐 실험을 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계속 전수조사를 해다고 한 이유 자체가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그때 이렇게 계속 그 얘기 했잖아. 네, 이렇게 다수가 장기간 니켈에 이렇게 음용을 한 것 자체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 논문을 써야 될 판이라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인과관계가 어려워요. 밝히기가. 맞아. 그래서 통계를 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니켈을 응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녹색연합에서 이제 저희 피해자들을 대상해가지고 증상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밝혀서 보고를 냈어요. 녹색 병원. 네, 녹색 병원. 네. 그 산업의학 쪽으로 네. 하시는. 네. 안 됐죠? 채택이? 네. 아, 증거가 채택이 안 네. 됐나요? 네네네. 그 그래요? 녹색병원에서 왜죠? 그 정수기 사용자 800명 정도 네네. 앙케이트 조사를 설문 네. 조사를 한 거죠. 네. 굉장히 열심히 거의 네네. 그 돈도 안 받으시고 열심히 해줬는데 네네. 그래서 그 최소한 피부 질환하고 이제 위장 질환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유의미한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네네. 한 85% 이상의 소비자들이 그런 증세를 알았다고 다 이제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리포트를 법원에 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좀 뭐 하여튼 샘플링 자체가 그 설문조사다. 네네네. 그걸 믿기가 어렵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녹색연합 같은 데는 뭐 돈을 받거나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 조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데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까지 그때 문의했었는데 다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네. 국가기관에서 그 나서서 해줬으면 공신력을 인정받았을 텐데 뭔가 뭐 피검사를 하거나 소변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진단서를 아예 받은 게 아니니까 좀 그렇게 보여줬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 피해가 있으면 정부에 나와서 원래 해줬어야죠. 그런 걸 저희는 받아냈었고 정부란 곳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정부에서 한 게 뭐냐면 그 코웨이에서 정수기 받아다가 돌렸어. 그죠? 계속 돌린 산자부 거야. 쪽에 이제 니켈이 얼마나 공무원분이 나오는지. 검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이의를 이의를 제기했던 게 그 코웨이에서 제공한 정수기는 새 거일 텐데 거기서 과연 나오겠냐 우리가 사용하던 거를 가져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피부병은 인정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거는 피부- 코웨이 측에서도 왜냐면 논문이 많거든요. 그거는 아주 많아요. 피부염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JTBC에서 처음에도 뭐 니켈 나왔겠어 하는 기분으로 왔대요. 처음에 저희 봤을 때. 볼까요? 딱 했는데 니켈 가루가 딱 떨어진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얼음을 이렇게 니켈을 통해서 온도 확 내려가면서 얼음을 얼리는데 이게 얼렸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이 니켈 도금은 떨어진대요. 네네. 불 위에다 니켈 네. 도금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 정수기를 얼리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얘를 니켈로 도배를 한 거예요. 도금. 네, 도금을 한 거죠. 근데 얘는 안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엄청난 열을 가해서 낮은 온도를 확 탁 내려갔다가 내렸다가 갑자기 뜨거운 온도를 확 올리는 거예요. 똑 떨어지게. 자료화면에 아마 여기 넣으실 건데 그걸 얼음이 똑 보시면 떨어지게. 네. 그러면 이걸 반복하면은 떨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스테인리스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단가를 낮추려고 그렇게 했던 거를 이제 의심하니까 더 붕괴한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자기네들 난 단가로 낮추려고 한 게 아니야 하는 거 다 스테인리스로 바꿨어. 그러니까 왜 이거를 더 네. 붕괴했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같은 정수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저는 아이에게 좋은 거를 아이에게 좋은 정수기를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선택했던 거죠.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 써주고 편한 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일 저희 밴드에서도 억울하신 분이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읽어드린 거 있는데 정말 제가 이거를 보고 저는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니네가 밝혀와 이건 아니죠. 책임 있는 기업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밝혀?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게 인과관계를 참 밝히기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니까 면역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장 쪽이 또 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니켈이 실제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물에 녹은 니켈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실험에만 확인이 되어 있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니까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도 뭐 자가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딱 기업의 입장에서 그걸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다 그냥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웨이 같이 예를 들어 어떤 제조물 책임의 사고가 터졌는데 네. 기업이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어서 네. 고의적으로 피해 회복을 안 할 때 징벌, 그러니까 실제 손해는 뭐 예를 들어 1억이지만 징벌적 의미로 그 10억이든 20억이든 이제 때릴 수 있는 게 징벌적 아닙니까? 그렇죠.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사건처럼 고의적인 은폐 조작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거 좀 국회의원들이 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법을 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선거철이 가까웠어요. 이런 법을 왜 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철이 작년에 가까웠습니다. 끝났잖아요.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가 피해야 되라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네? 재판 과정에도 그런 얘기 한 번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미국이라면 니네 회사 끝났어. 그렇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재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판사가 계속 바뀌셨는데 네. 이제 처음에 한 판사님이 이제 이거 같았으면 회사 안에 없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합의해라. 그러니까 합의하라고 이제 여러 번 종용을 했죠. 근데 이제 코웨이는 끝까지 합의 안 하고. 근데 참 웃긴 게 저희 나라는 배째하면 그냥 가능하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6년부터 2016년 7월에 벌어진 사건이 2021년 지금까지 지금 대법원에 인재 계류 중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또 지신문도 있잖아요. 따로 다른 팀도 재판한 팀이 있나요? 다른 팀도 재판한 팀이 있다. 그때 저희 문의가 왔었잖아요. 네네. 그 팀이 다시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아니, 문의가 그게 왔다고요? 아니고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같이 쉐어해달라? 네, 저희는 내가 사회자 같네. 우리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많이 모으셨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배가 아프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거랑 연관이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어. 입장에서. 가지고 일을 벌였는데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나쁜 놈들 나쁜 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민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대표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힘들고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책임감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그 애들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진짜 사회자 같네. 질문도 하나 받으셔야죠. 본인도 대답을 좀 하셔야죠. 초반에는 뉴스를 봤는데 전 전혀 몰랐죠. SBS 뉴스 하는데 멍하더라고요. 근데 딱 필름을 거꾸로만 돌리니까 우리 애들이 장병을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 매일 배가 물을 아팠어. 정수기를 바꾸고 나서부터. 매일 배가 아팠어. 근데 나는 별로 얼음을 안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애들은 얼음 좋아하잖아요. 맨날 해서 먹은 거야. 와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갖고 저희 딸도 얼음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고 맨날 간지럽다고 막 긁고 네. 그랬어요. 가지고 네이버에 그때 카페 만드신 거 못 보고 제가 밴드에다 딱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많이 제가 떠들었죠. 만들고 얘기해서 사람들 분위기가 다 이제 이 자식들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남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 변호사님 코이 사건 아시죠? 몰라요 그러시더라고. 당사자 무조건- 아니면 모르죠. 무조건 맡아주세요. 알았어요. 그래 그냥 얼떨결에 맞추신 거예요 그때. 그죠? 그렇게 얼떨결에 빨리 법적 대응하신 분은 사실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예전에 뭔가 다른 뭐 비슷한 피해가 뭐 없었겠어요. 다른 것들 막 있었겠죠. 역삼투압 정수기가 요즘엔 다 안 좋다고 아는데 옛날엔 그게 좋은 거라고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그런 피해 입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법적 대응을 빨리 한 것도 사실은 좀 유리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 당시는 수돗물을 먹으면 무슨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모든 정수기가 우리는 수돗물입니다 라고 광고해요. 잘 보세요. 역삼투압이 아니고 우리는 직수예요. 직수. 직수. 그게 직수다.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을 써요. 되게 웃기죠. 수돗물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수돗물이 최고야라고 해요. 그때 참 어떠셨어요? 뭐가요? 저랑 통화하고 통화하고 좀 저는 아무것도- 처음에는 네, 보도도 모르고 SBS 방송도 모르고 있다가 엄 대표님이 한번 보세요. 큰 게 터졌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놀란 게 이제 미리 알고 있고 다 이렇게 뭐 그 뭔가 그런방인지 틀을 만들어놨어요. 네네 예. 그것까지 이렇게 가루만 안 떨어지게.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얼음을 얼리는 에바를 얘네들이 어떻게 에바. 했냐면 네. 여러분 여름에 더 좋은 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 이렇게 왔었어. 네, 그래서 저희도 왔었어요. 나는 야 진짜 좋다 대기업이 좋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그 어디서 무료 서비스해줘? 뭘 만지고 하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 얼음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저희가 뭘로 착각했냐면 그때 에바를 교체했다고 착각한 맞아, 그때 거예요. 그랬어. 근데 교체한 게 아니었고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니켈 가루 떨어지는 것만 막으려고 틀만 네네네. 하나 더 이렇게 해놨다고. 플라스틱으로 네, 덮어놨으니까 얼음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영구적인 은폐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이렇게 뭔가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뭐 내부 고발장. 그러니까, 네, 민원이 그러니까 들어오고. 가루가 뭐 떨어진다라든지 그게 뭐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러니까 SBS 네. 보도가 안 나왔으면 아마 계속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몰랐죠. 그냥 그 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네, 크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7월에 코웨이에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됐대요. 그래서 뭐 얼음 모아두는 곳에 보니까 은색 가루가 보여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 내부에서 벌써 알았던 거야. 이게 니켈이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좀 더 스테인리스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단가가 남더라. 구리에다 니켈을 도금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얼음도 잘 얼더라. 해서 했겠죠. 개발했겠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걸 알고 큰일 났네.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잘 알리지 않게 해서 빨리 우리 이익을 챙기고 결국에는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던 부분이 우리는 괘씸하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앙호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을 때 문제는 대응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걸 발견했으면 그 즉시 바로 인정을 하고 이게 니켈이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새 모델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걸 막아놓고 니켈만 안 떨어지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기다린 거잖아요. 눈치 보면서 알아챌까 못 알아챌까 이러면서 그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는 거죠. 더 하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막아놨잖아요. 니켈 떨어지는 거 알고. 지금 쟁점을 뭘로 가냐면 그거 니켈 방내 안 돼. 이렇게 방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때 이렇게- 입증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항소장에도 뭐라고 썼냐면 10만 대 중에 한 대가 방리가 됐어. 10만 대 중에 한 대? 네. 한 대만 여기 한 대만 방해됐다가 우리 집 거가 된 거야. 근데 우리 거가 됐는데 우리 집 거를 안 가져갔어 걔네들이.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코웨이가 또 빠른 대응을 한 게 빨리 우리가 환불해주겠다. 그래서 딱 기계값만 주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 원고대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됐었어요. 이 그러니까 원고들은. 이런 분들이 아직 되게 오래됐잖아. 그래서 네. 저도 그냥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수기를 보내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5분 정도인가. 네네. 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분들 5대 다 방리됐어. 네. 이번에 항소장에도 뭐라고 썼냐면 10만 대 중에
한 대가 5대 다 방리됐어. 그리고 아까 엄 대표님이 그 한대 얘기를 하는데 한대 주장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현장도 그러면 했고 다 모아야죠. 이제 갖고 있는 정수기를 다 가지고 와서 다 보여줘야죠. 그 니켈 그런망을 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고 니켈 그런망을 2016년 5월까지 거의 전 가구에 맞아요. AS 기사들이 가서 그런망을 다 붙여요. 붙인 다음에 뭘 하는지 알아요?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망의 효과를. 니켈 안 떨어지는구나. 떨어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1,010대를 샘플링해요. 이거 보고 있었구나. 어떻게 가져갔지? 네네네. 그러니까 니켈 그런망을 달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사는 자료 제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10개를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수질 검사를 다 네. 해봐요. AS 이걸로 수질 검사를 코웨이가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뭐 0.05mg이 나온다 1리터당 뭐 해가지고 쭉 이제 그 하고 그냥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 말까 이걸 본 건가요? 그렇죠. 그걸 하고 그 무렵에 SBS에서 터졌어요. 보고 그 있을 내용이. 때. 네네네. 자체적으로 한 거에도 니켈 나왔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산자부에서 이제 조사단에서 이제 활동할 때 도저히 이게 그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코웨이한테 사실 숫자적으로 어렵죠. 네. 너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출했군요. 코웨이가 그걸 제출한 거예요. 딱 걸렸네 그러면. 네, 알고 네. 있었던 걸 딱 걸렸네. 갖고 있던 거를 이제 그 법원에서 산자부 요청했죠. 그 코웨이가 낸 자료 있으면 다 법원에 내라 해서 그러니까 아까 한 대 얘기를 하는데 1,000대를 갖고 왔어? 1,000대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나왔거든요. 대부분 다 나왔어요. 1,000대에서 네네네. 대부분이. 적든 많든 좀 많이 나온 증거가 것도 있는데 있고 왜 그렇게 우기지? 이 정도 먹어서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라고 코웨이가 변론하는 거예요. 이 정도 먹어도 해가 없으니 그럼 계속 먹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변론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소비자들이 니켈이 단 정말 인체에 아주 무해할 정도의 양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온 거 정도 먹어도 인체에 아무 해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론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엄 대표님이 왜 자꾸 그쪽은 그렇게 나오는가? 그냥 무조건 말을 던지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우기고.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피부염이라든지 확실한, 가려움 네, 이런 거는 있었었고 그리고 니켈이 소변에서 높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검사하신 분들 막 결과지 올렸을 때 그런 거 왜 다 자료로 써요? 본인 돈으로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물론 그 사람한테 본인한테 동의를 구해야죠. 이 검사를 활용해도 되는지를. 어쨌든 네. 상황이 이렇으면 대한민국 기업이 이래요, 여러분. 니켈 좋으면 자기들이 마셔야죠. 제가 퍼포먼스 한 게 니켈 정수기 뽑아가지고 그 처음에 그 김동근 대표가 집에 갔다 그러니까 그거 뭐 부시는 거 뭐 했다는 그거 부시지는 말하는 게 않았어. 그거야. 정수기를 왜 부셔? 어떻게 뭐 뽑은 거. 정수기를 왜 안 와서 그러니까 물만 그런 걸 갖고 증거로 있어요. 쓰시라고. 네. 저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지금 기업 2번 바뀌었잖아요. 뭐가요? 기업 2번 바뀌었어요. 기업이 바뀌었어요? 코웨이가 처음에 김정일 대표였다가 다른 사람이 나 지금도 웅진 코웨이잖아요. 다시 웅진이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이 바뀌었어. 그러면 사장이 또 새로 왔어, 대표가. 그러면 새로운 가족원을 봤으면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주인이 바뀌면 이걸 배상해주는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근데 법인 자체는 동일한 법인이지만 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주주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죠. 주주는 배상해주는 쪽이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겠네. 이 앞주인이 벌린 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물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대로 된 되네요. 기업이라면 새로 바뀌었으면 자기가 나와서 마무리 결제하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똑같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뭐 로펌의 돈 비싼 로펌만 데려다가 막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답답한 거죠. 남 변호사님은 그 재판 판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판결문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중앙 1심은 우리가 소비자가 이긴 것도 있고 또 의외로 진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똑같은 사건에 어떻게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게 다를 수 있나.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좀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고등법원의 그 부장 판사님이 참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판결문을 왜 꼼꼼하게 써야 되냐 하면 판결문이 허술하면 뒤집어져요. 판결문이 허술하다 그러면 대형 로펌에서 그 판결문의 약점을 엄청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판사들은 항상 안 뒤집어질 논리와 증거를 이렇게 단순히 그 피해자들 이기게 해줬다는 걸 떠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판결문을 써서 이기게 해주느냐, 대충 써서 이기게 해주느냐가 나중에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금액은 많이 안 돼요. 이걸 뭐 100만 원 이겨가지고 100만 원에서 이겨봤자 뭐 크게 의미는. 네. 근데 대기업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경각심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생기면 정말 좋죠.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왜 나와서 이러고 있냐면 이 재판을 이겨야지 차후에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아까 이 선생님 말씀처럼 니켈 나왔으면 니켈 나왔다고 얘기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니켈 나온 거 알아. 아는데도 막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감추고 있다가 그게 괘씸한 거죠. 만약에 그 언론 보도가 안 났으면 지금도 계속 그 물을 마시면서 모르고 그렇죠. 지나간다는 그럴 수 거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참 뚜껑이 열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나중에 회사를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값이 그렇죠. 떨어질까봐. 그렇죠. 이거까지 동기는. 가면은 더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 마케팅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연예인 네. 당시 유명한 연예인을 써서 막 좋은 말을 하면서 광고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성장한 기업이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들이 소비자를 좀 무서워할 줄 알고 소비자들에 대해 좀 더 내가 책임감 있게 우리 기업이 응대를 해야겠다. 그렇죠. 네. 좀 더 책임을 다해야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그렇죠. 거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폭스바겐에서 그 배기가스 조작하고 은폐하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네 그것 때문에 절대 그런 발설 안 정보를 하죠.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이러니까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 오면 배째예요. 그 대표적인 그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그것도 엄청 가스켓 오래 살균 걸렸고 애들도 엄청 죽었어. 그랬잖아요. 정말. 근데 그거 밝혀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쪽 한 10년 이상. 거기도 기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코이의 재판은요 그냥 저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소비자의 관심을 대표. 가져 주셔야지 뭐 재판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 기업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관심을 갖고 있어. 저 유튜브에 원래 조회수가 막 올라가. 100만 찍었어. 그럼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관심을 가져야지 대기업들이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판례가 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집단 소송도 집단 소송까지 또 돼야 되고 되고. 이제 마지막 기업 판결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지켜봐 주시고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 주세요. 뭐 역사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뭐 한 100m씩 이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한 1cm.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기업의 뭐 어떤 윤리 의식,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한 1cm 정도라도 그러니까는 커질 수 있는 그 사건이 되고 판례로 남을 수 있는 판례에 이제 니켈 사태라고 치면은 우리 판례가 딱 나와서 여러 가지 법리도 소개가 되고 뭐 원고 이름에 네, 남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제 피해자들의 호소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해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 니켈이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게 뭐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기업으로서 책임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자식 때문에 했던 거고요. 계속 진행할수록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가 죽었던 어머님의 문자도 읽었고요. 그때는 진짜 피가 막 거꾸로 도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뭐 굉장한 독립투사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근데 지금은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겨야지 또 이런 피해자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하신 우리 남 변호사님, 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재의 이유는 단 하나, 물,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좋은 물이라고 믿으며 현대과학의 샘표를 찾는 우리. 그런데 그 물에 뭔가가 존재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엄마 간지러, 엄마 아파. 하루에 정수기 1리터 이상씩 먹은 거죠. 또다시 실험 대상이 된 소비자. 원인은 모르고 왜 애가 아프니까 계속 추적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수기 속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가정 내 보급률 60%. 정수기 공화국의 위기. 바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뭐가 떠다니더라고요.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비밀들. 드디어 열리는 정수기 내부. 뚜껑 너머의 위험한 광경. 못 살아, 내가. 아우, 진짜. 지금부터 우리의 정수기를 탐사합니다.